매건과 리온의 인연은 2014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라는 곳에 있는 한 호텔에서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일하던 매건은 투숙객이었던 리온 제이콥과 마주치게 되고 그 인연으로 나중에는 그와 연인 사이로 발전합니다. 리온의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그는 매우 무례한 태도로 방을 요구하며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매건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는 친절히 응대했지만 속으로는 이 남자와 사적인 것은 물론 업무상 다시 엮일 일이 없길 바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리온은 이성으로서 접근해왔고 그의 끊임없는 구애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됩니다.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이식외과 의사로 소개한 그의 다른 면모에 마음이 동했고 두 사람 모두 한 차례 이혼의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던 터라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을 꽃피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2016년, 리온은 홈타운 휴스턴 감리병원에 취업하게 되었다며 매건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매건은 피츠버그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터라 잠시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강렬한 감정에 이끌린 그녀는 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처음 휴스턴에서의 생활은 아주 좋았습니다. 일하는 걸 좋아했던 매건은 곧바로 취직을 했고 주말이면 리온의 부모님 댁에 방문해 예비 시댁 사람들과 교분을 쌓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리온이 원래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휴스턴으로 온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곧 그녀는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은 본인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휴스턴에서 의사로서 보장된 자리를 구했다던 리온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식외과 의사로서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식을 위한 장기를 기증자로부터 적출하는 테크니션 업무만 맡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리온이 감리병원에서 해고되면서 경제적인 책임은 온전히 매건의 몫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강아지도 돌봐야 했으며 장도 스스로 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0시간의 긴 회사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온 매건. 그녀가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가사 일이라고는 손도 까딱하지 않는 리온에게 일을 왜 하지 않느냐며 말을 꺼내자 그는 폭발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갖은 욕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얼굴에 손까지 댔습니다. 매건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가방을 싸서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녀는 리온을 고소하고 그날 찍은 얼굴 사진을 첨부해서 치안 판사에게 비상 접근 금지 명령을 청원해 받아냅니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근처에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리온은 체포되어 구금되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매건은 생각했지만 그의 횡포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연락을 시도하고 직장까지 찾아왔으며 행방을 추적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그녀가 남동생 집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까지 찾아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참다 못한 매건은 스토킹을 이유로 그를 고소합니다. 도대체 왜 리온은 이토록 집요하게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까? 그는 매건에게 본인을 장기 이식외과 의사라고 소개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후 여러 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전전했지만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공 분야 수련 과정을 레지던시라고 부르는데 이 과정을 마치지 못하면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없고 병원 개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의사로서의 활동폭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리온이 매건에게 범한 행동은 중죄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면 전문의가 되는 길이 영영 닫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쫓아다니며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 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광기 어린 이런 행동은 스토킹이라는 중죄 혐의를 하나 더 자초하며 스스로를 사면 초가에 빠뜨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리오는 체포되지만 이번에도 $20,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는 흉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휴스턴 경찰국에 한 통의 이상한 제보가 접수된 건 리온이 두 번째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제보자는 보석 보증인 마이클 쿠바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석금은 대개 즉석에서 마련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때가 많아서 대납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보석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급하게 제보할 것이 있다고 경찰에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제보는 자신의 손님이었던 리온 제이콥의 섬뜩한 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쿠바시의 사무실에 쳐들어오듯 들이닥친 리온 제이콥. 그는 뜬금없이 그 인간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돈을 줬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쿠바시에게 그를 찾아내라며 흥분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리온이 언급한 남자는 쿠바시의 손님이기도 한 모타즈 아제, 일명 잭으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석 보증인은 무슨 문제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리온은 대뜸 그 여자가 절대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내 의사 커리어가 달려있다. 그녀를 그림에서 지워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쿠바시는 악마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해결사를 고용해 매건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려는 그를 그냥 둬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휴스턴 경찰국은 리온 제이콥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곧 그의 어두운 과거 행각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그가 전 처에게도 매건에게 한 것과 아주 유사한 나쁜 짓을 한 전력을 발견합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번번이 쫓겨났던 이유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온이 레지던트 과정을 수련했던 한 병원 기록에는 수술 직후 환자를 그냥 놔두고 떠난 그의 행위는 환자의 안전에 심히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리온을 교사죄로 체포할 함정수사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리온이 처음 컨택을 했던 잭이라는 인물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전직 군인 출신인 잭은 리온의 한 친구의 소개로 그를 만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리온으로부터 매건을 해결하는 대가로 $9,900를 받은 그는 중간에 겁을 집어먹고 결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잭을 매개체로 해서 리온에게 접근하기로 합니다. 잭이 브로커 역할을 맡고 리온에게 새로운 해결사를 소개해주는 식으로 작전을 짰습니다. 새로운 해결사 역할은 하비의 두렌 형사가 맡았습니다. 그는 다수의 청부 케이스 언더커버 작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이제 리온에게 연락해 접선을 시도할 차례입니다. Hey, what's up, man? How you doing, buddy? Pretty good. Hey, listen, I'm gonna set up a meeting with you tomorrow so we can finish this, okay? Okay. And I'm gonna bring with me the Navy SEAL guy because he wants, so we can get this done. We're taking care of both problems. What both problems? Both of the individuals that we're talking about. 잭과 하비의 형사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돌발 변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리온은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해결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매건 이외의 다른 한 명은 누구였을까? 리온의 새 여자친구 벨러리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매건이 떠난 직후 리온은 벨러리라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수의사인 벨러리는 같은 아파트 옆집 이웃의 소개로 리온을 처음 알게 된 후 그와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의 잦은 외도를 파국의 원인으로 꼽으며 이혼한 상태였고 입양한 딸 양육권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비의 형사는 잭에게 알았다고 하고 약속을 잡으라고 신호를 줬고 잭은 하비의 형사와 함께 다음날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서 리온과 벨러리를 만나기로 합니다. 2017년 3월 8일 오후 5시 40분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 잭과 하비의 형사는 주차를 하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웨이터가 코너 자리를 안내해줘서 가보니 리온과 다른 한 명의 여성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바로 달려왔는지 본인 이름이 새겨진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벨러리였습니다.
잠깐의 통성명 끝에 잭이 리온에게 하비의 형사를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최고라며 이 일을 맡는데 적임자라고 치켜올립니다. 메뉴 주문과 잡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가진 지 시간이 조금 흘렀음에도 리온은 좀처럼 본론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비의 형사는 속으로 벨러리가 있어서 얘기를 안 꺼내는 건가?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리온에게 밖으로 담배를 피러 나가자 했습니다. 리온은 알았다며 그에게 전화기를 두고 나갈 것을 지시합니다. 녹취에 대한 염려가 엿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그제서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메건이 사라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녀가 다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어딘가로 데려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범죄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길 원한다와 같은 말입니다. 리온은 메건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에 대한 말을 아끼며 단어 선택에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비의 형사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교사에 해당되는지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합법한 함정 수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에게서 범의, 즉 범죄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리온이 말을 교묘히 함으로써 범의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범위만 확인되면 수사팀은 범의를 실행에 옮기는 기회만 제공하는 역할만 해서 증거 수집을 하면 교사죄의 혐의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증거에는 해결하는 데 따른 대가가 오고 간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 리온이 다시 메건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를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는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 특정 물질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범위가 비로소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난 후 리온은 벨러리가 하비의 형사와 조금 더 편안히 얘기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형사는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을 건넵니다. 벨러리는 전 남편이 보트를 좋아해서 노상 타는데 사고 난 것처럼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비의 형사는 누군가 자동차를 훔치려다가 잘못되어 남편이 그렇게 된 걸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은 리온이 자리로 다시 돌아와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하비의 형사는 2명을 해결하는 대가로 총 $20,000를 몇 번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했고 문제 해결 증거를 보여주는 즉시 첫 번째 페이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수수는 메건과 벨러리의 전 남편을 해결하는 장면을 연출한 뒤 의뢰인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돈을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먼저 벨러리의 전 남편인 맥데니얼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만 연출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의학 지식을 가진 맥은 그의 차를 빼앗으려던 사람에 의해 그가 잘못된 장면을 실제와 같이 연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의사 출신인 리온이 어설프게 연출된 사진은 바로 알아차릴 위험이 있었기에 연출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맥의 스테이징이 끝난 후 하비의 형사는 리온에게 전화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문을 열면서 유선상으로는 말할 수 없으니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함정에 걸리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합니다. 하비의 형사는 전화상으로 말하다가 경찰한테 덜미가 잡힌다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만남의 목적은 벨러리 전 남편을 처리한 증거를 보여주고 현장 녹취를 해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리온은 벨러리 아파트로 오라고 했고 거기서 형사는 리온과 벨러리를 만납니다. 만나기 전 만일을 위해 주변에 언더커버 요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리온은 발코니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형사는 맥을 처리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The male subject, I'm sure you know who I'm talking about. He's gone. He's done. 뒤에서 듣고 있던 벨러리는 자세한 내용은 듣고 싶지 않다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반면 리오는 하비의 형사가 증거로 가져온 연출된 사진을 몇 초간 뚫어지듯 응시했고 확인이 끝나자 현금 $1,800를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건은 언제 소식을 전해줄 건지 물었습니다. 형사는 내일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사실 매건의 포토슛은 맥의 연출 사진을 찍었던 날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낡은 창고로 그녀를 데려와 그녀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온 것 같은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입에는 접착 테이프를 붙이는 등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친 매건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층 실감나는 결과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한때 정말 사랑했던 연인이 어떻게 이런 일까지 벌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매건은 훗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던 경찰들도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리온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늦은 저녁, 하비의 형사는 리온에게 전화를 해 지금 매건을 데리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출된 사진을 그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형사는 리온에게 전에 그가 옵션으로 제시했던 물질 사용을 할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만약 그가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현장에 온다면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벨러리를 통해 그걸 구해야 하는데 지금 자고 있어서 안 된다고 허절합니다. 하비의 형사는 이제 뭘 해야 하는지 답을 줘야 한다고 대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리오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지 라고 그녀를 처리할 것을 넌지시 주문합니다. 30분 뒤 하비의 형사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There's no reason with her. She's put too much risk on us, and she doesn't care about leaving. That's pretty much it, man. She's gone. You already took care of it? Yeah. 이로써 모든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리온 벨러리 커플 체포에 나섭니다. 체포 전 경찰은 마지막 연출을 기획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벨러리 전 남편의 가짜 부고 소식을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What's going on? I'm afraid we have some news. Her ex-husband's been found. Looks like a little robbery gone wrong. Sorry to have to tell you. 부고 소식을 들은 벨러리는 머리에 손을 얹고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충격에 빠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휴스턴 경찰 배지를 목에 걸고 있던 하비의 형사를 먼 발치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뭔가 크게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그제서야 리오는 방에서 나와 경찰로부터 소식을 전해 듣고 벨러리를 위로하는 척합니다. 경찰이 묻지도 않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늘어놓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경찰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며 둘을 교사죄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이후 열린 기소 사실 인부 절차에서 리온과 벨러리는 무죄를 주장했고 벨러리는 $50,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리온은 보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소 사실 인부 절차란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각각의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무죄를 주장할 경우 추후에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앞으로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벨러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리오는 재판에서 자신은 경찰 함정 수사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면서 한 번도 결정적인 단어를 쓴 적이 없으며 경찰이 부추겨 일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불과 1시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게는 2048년까지 가석방이 금지된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